벼룩의 간을 빼먹어? 이런 말을 한 번쯤 해보신 적 있는지요? 줄 것도 없는 사람한테 쥐어짜고 쥐어짜는 파렴치한 행위를 빗댄 이 말을 정말로 행동에 옮기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추유에 떠는 노숙인들을 유인하고 감금해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단. 노숙인들을 사서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쓰면서 세금을 덮어씌우고 노숙인 명의로 차를 사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갈 곳 없는 노숙인들을 더욱 궁지로 모는 인신매매단의 실체를 추적 취재했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서울 경동시장 부근. 제보를 받은 취재진은 노숙자였던 김모 씨가 감금돼 있었다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철제 계단을 오르자 여인숙 입구가 나타납니다. 그 여인숙에서도 제일 끝방. 김 씨는 여기에 한 달간 갇혀 지냈습니다. 네, 여기 방이요. 이 방에 계셨어요? 네, 이 방. 집에 구석지방이네? 네, 여기에 있어서. 이 문 앞에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지키고 있었어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남자가 우리 문을 닫고 있었어요. 네. 닫고 있는데 요 자리에서 서 있었어요, 그냥. 화장실 앞에서 지키고 있어요. 나올 때까지. 김 씨가 갇혀 있었다는 방은 일반 가정집 방의 절반 정도 크기. 이 방 같은 경우 얼마예요? 그래, 다 똑같아, 25, 그래. 이 방에 모두 3명이 갇혀 지냈습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살던 김 씨는 34살이던 3년 전 남편의 구타를 피해 집을 나와 노숙인이 됐습니다. 2010년 이맘때 서울역 부근에서 방을 얻어주겠다는 30대 남자를 만났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셨어요? 밥은 거기서 밥 해먹을 때는 못 되던데. 김밥으로만. 김밥만? 네, 김밥만 계속 사다 주고. 그런 식. 하루에 몇 끼나 드셨어요? 한 끼, 한 번. 계실 때는 하루 종일 계속 방에만? 네, 방에만. 한 달 동안 이제 계속 방에서만 자고, 그 다음에 뭐 뛰러 갈 때는 같이 나가고 그런 식이었어요. 김 씨가 감시자와 함께 나갔대했다는 서류. 그것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같은 증명서였습니다. 그들은 김 씨를 가둬놓고 무엇을 한 것일까? 강남의 한 상가 건물. 이 건물 지하에는 현재 성인 안마업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곳은 고급 술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점의 사장은 다름 아닌 노숙자 김 씨였습니다. 혹시 옛날에 고전이라고 술집 있던 자리인가요, 혹시? 그건 모르겠는데. 혹시 가게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 가게는? 2달밖에 안 됐어요. 아, 이 전에는 무슨 가게인지는 잘 모르시고. 네. 여기도 번지. 네네네. 맞죠? 김 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술집 사장이 된 것, 감금 뒤 인감증명서 등을 떼준 직후였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김 씨가 서류 용도를 짐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다 쓸 거냐니까 그 말도 안 하고. 김 씨를 사장으로 올려놓고도 김 씨에겐 1,000원 한 장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장으로 등재된지도 몰랐던 김 씨는 한 달 뒤 감시소를 틈타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곤 노숙에서 벗어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건 독촉장이었습니다. 고전이라는 이름에 바로 그 주점 앞으로 나온 세금 고지서. 김 씨가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이름이 올라간 석 달간의 세금만 8,800만 원이었습니다. 일당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취재진은 김 씨로부터 이들 조직을 추적할 수 있는 실마리를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다방으로 내려가. 김 씨가 지목한 다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거기서 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
바뀌었어요, 이름이? 네, 바뀌었어요. 옛날에 뭐였더라, 이름이? 여기 궁전이었는데, 옛날에. 사장님은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여기요? 1년도 안 됐어요. 너무 오래 다져놔가지고. 여기를요? 그렇게 여기 1년 넘게 다져놨다더니. 하지만 취재진은 노숙인들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불과 몇 달 전 이 다방에 갔었다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이렇게 있지 말고 옆에 가면은 공전 그 커피숍이라고 제가 잘 아는 데가 있대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자기가 살 테니까 좀 피곤한 것 같으면 좀 쉬었다 가라고. 그리고 김 씨가 만났다는 바로 그 사장이 등장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자기가 뭐 영업을 하는데요.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가게 잘 되고 있는데 또 하나 하고 싶대요. 명의만 이렇게 좀 도와주면은 당신도 이렇게 고생 않고 자기도 좋고. 이후 최 씨도 같은 경로를 걷게 됩니다. 일반 손님 하나도 못 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고. 뭐가 이상하냐, 뭐. 담배 한 대 피우려고요. 밖에 나가려고 피우려고 문을 딱 여니까 문이 잠겨져 있어요. 붙여줄 사람은. 항상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동사무소 가서 이제 자기들 필요한 것도 인감, 처음에는 두 통 찍고. 보니까 사람들이 일행이 무슨 단 같아요, 단. 두 사람이 이 다방에서 만났던 사장, 그리고 일군의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 경찰이 인천의 한 오피스텔을 덮칩니다. 손목에 채워지는 수갑, 노숙자를 이용해 각종 명의도용 범죄를 일삼던 일당 가운데 2명이 검거됩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한 남자가 구출됩니다. 박모 씨, 보름여간 잡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통해 박 씨가 바로 그 궁전다방 조직을 통해 팔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몸값은 550만 원이었습니다. 왜 감금 노숙자들이 모두 특정 다방을 거쳤는지 추적하던 취재진의 노력이 해답을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방을 중심으로 한 인신매매 조직은 크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역 등에서 노숙자를 꿰어오는 모집책, 일자리나 숙소를 마련해주겠다, 먹을 것을 주겠다고 꿰어 다방으로 데려옵니다. 다방에 상주하는 사람은 김 사장으로 불리던 인신매매 조직의 총책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고 모집책으로부터 노숙자를 삽니다. 그리고 이 노숙인의 신용도를 확인한 뒤 등급에 따라 다른 조직에 팔아넘겼습니다. 인신매매된 노숙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람만 모두 11명. 과거 인신매매는 배 등으로 사람을 팔아넘겨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21세기형 인신매매는 경제 범죄를 목적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이 노숙자를 사고 팔며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주민번호와 함께 신용등급을 알 수 있는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냅니다. 그래야 사람값을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등급 4등급은 650만 원, 5등급 550만 원, 6등급은 450만 원에 팔렸습니다. 신용 등급에 따라서 뭐 정해지는 거니까 이 사람이 등급이 좋으면 서류는 650이나 550, 450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동을 있을 수 있는데 지네 나름대로 정해진 몸값 기준이 있습니다. 팔려간 노숙자들의 명의는 어디에 쓰였을까? 이른바 대포폰, 대포통장을 만들어 파는 것은 기본. 노숙인 이름으로 차를 사서 팔아넘기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현금 서비스를 받고 또 각종 기관에서 수백만 원씩 대출도 받았습니다. 각종 사업체에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세워 세금을 떼먹는가 하면 심지어 부동산 거래에서도 명의만 걸고 사기를 칩니다. 범죄 조직들이 수백만 원을 주고라도 노숙자들을 사들이는 이유입니다. 그 업자들이 다시 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보이스피싱이나 이 대출 이런 경제적인 범죄에 사용되는 어떤 그런 원천적인 범죄가 되지 않나. 서울역에서 노숙인을 꿰어내는 모집책, 이른바 찍새의 우두머리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일명 목동 아줌마. 취재진은 경찰과 함께 그녀가 모집책들을 만나고 사람을 넘기는 장소로 썼다는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건가요? 네, 여기 근처입니다. 4차례의 동행 잠복,
하지만 김새를 챘는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쪽으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몇 시간째 지금 계신 거죠? 4시간째 있었습니다. 얼굴 노출 위험이 있는 경찰을 대신해 취재진이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내부는 칸막이가 쳐지고 특히 룸으로 만들어진 곳이 3곳 정도 있습니다. 몇 시까지 나셨는데요? 2시. 2시? 네, 새벽. 목동 아줌마로 불리는 모집책은 다른 인신매매 조직과도 거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의 검거 여하에 따라 다른 조직의 적발 그리고 팔려간 또 다른 노숙인들의 구출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다른 조직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대단히 많죠. 조사를 해본 바로도 또 다른 또 조직이 있다고 또 진술을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대단히 많을 겁니다. 지금 또 다른 조직이. 목동 아줌마의 행방을 쫓던 중 취재진과 감금 장소에 동행했던 김모 씨로부터 자신을 데리고 다니던 조직원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사람 의자에 앉아있죠. 딱 저기 앉아있어요. 네. 취재진이 도착하기 직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청량리에서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에 한번 통장 그거 하러 신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인신매매 조직의 또 다른 일원. 방금 전까지 서울역 앞에서 또다시 범죄의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취재진은 그를 찾기 위해 서울역 부근을 밤까지 뒤졌습니다. 어머니, 그 보이세요? 저기? 아니요, 안 보여요? 지금 오늘 저녁에 안 보여요, 지금? 네. 이쪽 다 둘러보셔야죠, 이쪽으로. 네, 둘러보는데 없어요. 저쪽 한번 가보시죠. 며칠을 찾았지만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노숙자들로부터 과거 서울역에서 자신을 꿰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보였어요? 어저께도 나타났는데 여름에도 자주 나타났죠. 이제 겨울에는 별 뜸뜸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노숙자들을 꿰어간 양 실장이라는 인물의 존재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양이라고. 아, 여기가 양 실장? 예. 양 실장이. 이놈이. 이건 언제 찍으신 거예요? 6월 17일 찍었죠. 이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그때도 물어봤어요. 서류 할 건지 물어보고 막 그랬죠. 그 장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팔려가거나 명의도용 일당의 속임수에 넘어간 노숙인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딘지 기억나요? 어디? 저질역이요? 노숙 생활을 하다 유인당해 3개월간 갇혀 있었다는 김경준 씨와 함께 감금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쪽에 방에 혹시 기억나세요? 2층에 누구 저 세뇌준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청년들 막 왔다 갔다 했던 것들. 2개월인가 3개월인가 그때 잠깐 있다가 갔어요. 그럼 쓴 것도 없었어요. 그냥. 방 2개짜리 주택 2층에서 겨울 몇 달간 기거했다는 서너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김경준 씨도 끼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바깥 출입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폭행에 시달려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라이터불로 치지고 때리고 그랬어요. 물구나무 서게 시키고 그랬어요. 발을 찢었어요. 얼마나 자주? 하루에 서너 번 정도 그랬어요. 이곳에 붙잡혀 있는 동안 김경준 씨 명의를 도용해 이루어진 각종 계약 서류들입니다. 차량 5대 구입, 핸드폰만 14대가 개통됐습니다. 700만 원의 대출도 받았습니다. 회사 몇 곳도 김 씨 명의로 세워졌습니다. 착각과 미납 세금 등 김 씨 한 사람을 이용해 범죄 조직이 가져간 금액이 억대를 훌쩍 넘어갑니다. 2010년 1월 영등포역에서 추위에 떨던 그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며 데려간 이들이 저지른 짓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김 씨의 명의로 돼 있어 법적으로 모든 납부 책임은 김 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본인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로 책임을 묻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왜 거기까지 이르렸냐의 그 전의 과정을 포착해가지고 이게 어떤 불법이나 어떤 범죄성이나 위법이 있는지를 밝혀내가지고 뭐 처벌하든지 홈리스들만 벌금 100만 원 아니면 또 징역형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계속 채무독촉을 받는다지. 노숙인들이 급식소에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합니다. 특히 겨울이면 생활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 이들에게 아주 약간의 돈, 하룻밤 잠자리, 그리고 식사는 일반인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10,000원 가지고 이분들이 일주일을 생활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받아들이는 화폐 가치가 많이 틀립니다. 결국은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뭐냐면 그 적은 금액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이분들을 그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2006년부터 노숙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해온 한 시민단체는 상담 건수의 80~90%가 명의도용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노숙인들은 명의도용, 나아가 인신매매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문제는 노숙자들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 할 때 과거에 얽혀둔 범죄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나 임대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게 되는 등 자립의 길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구해서 쪽방고시원 같은 거처에 들어가서 주민등록을 복원할 때 그때 갑자기 세금 고지서나 연체금 고지서 이런 것들이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이제 희망을 꿈꿀 이런 단계에 내 앞으로 몇억 원의 세금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그런 어떤 탈노숙의 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인숙에 갇혔던 이는 임대 아파트라도 들어갈 자격이 돼 지금은 고아원에 있는 아들과 함께 살기를 꿈꿉니다. 거기 이제 과자를 사가지고 갔어요. 엄마가 버린 거 생각한다고 마음이 안 좋게 생각한다고 그거를 이제 안 보여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려니까 발이 안 떨어지는 거 그래서 울기도 했어요. 당신은 수가 대상이 바뀌면 어차피 있습니다. 당신은 수가 대상이 바뀌면 석 달간 감금당했던 이는 홈리스 자활 잡지를 팔며 공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저 수학,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거든요. 당신은 수가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노숙인이었지만 따뜻한 삶을 꿈꾸는 이 평범한 이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인신매매 범죄. 추위가 찾아온 겨울의 초입. 노숙인들이 더욱 힘들어지는 이때 인신매매 조직이 이 노숙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81번째 결혼기념일을 딱 사흘 앞두고 있는 최장수 부부가 화제입니다. 기자가 이렇게 해로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는데요. 102살의 남편이 답했습니다. 언제나 아내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과연 미국만의 얘기일까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취재 파일 K 다음 주 금요일 밤 뵙겠습니다.